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목소리가 좀 갔죠? 너무 기뻐서 눈물도 나고 소리도 지고 하다 보니까 확 목소리가 가버렸어요. 자,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작전, 역사상 성공한 계엄령으로 남는 그런 작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저조차 그럽니다. 이게 사실일까? 기사를 읽으면서도 벅찬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마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여러분들 다 함께 가지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됐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전광훈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꽤 오래전에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 증거들, 정황들 이런 것들을 대통령실로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간접적으로 대통령이 무척 관심이 많았다.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시간의 중요성도 있다고 해요. 밤 10시 30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 국민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고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해산 의결 그리고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해산,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한 것이 아닌가. 얘네들이 모일 거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관련 입시 설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왜 뜬금없이 이런 내용이 올라왔지?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소문을 낸 거죠. 민주당도 알았잖아요. 계엄령이 있다고. 3개월 전에 나온 얘기인데 이재명이 한동훈 만나면서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거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미 3개월 이전부터 대통령이 준비한 것 같아. 자, 요걸 보면요. 이번에 진짜 적극적으로 이번 계엄령을 추진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윤석열 충암고, 국방장관 김용현 충암고, 방첩사령관 여인영 충암고, 777 사령관 박종선 충암고, 이분들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고는 계셔야 미리 대비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충암고 입시 설명에 올라왔는데 좀 어이가 없죠. 사실 이런 글은 허위사실 유포로 삭제되거나 관련자를 찾아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뒀어요. 민주당은 이걸 보고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그래서 한동훈이 만났을 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한다 하면서 기사를 난리를 쳤잖아요. 가짜뉴스다. 대통령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했지만 일부러 소문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일이죠.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10시 30분 선포가 됩니다. 자, 어쨌건 대통령은요,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받았고 국무총리를 거쳤고 국무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계엄을 선포한 거야. 그러니까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다 따랐어요. 해지 절차도 마찬가지로 국회 의결에 따라서 해지했어요. 너무나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반헌법적이다, 한동훈 개새끼 이거, 이 씨팍새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어쨌건 비상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은 선관위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인내심과 추진력, 결단, 승부수, 이걸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일단 보도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
아마도 대통령은요, 부정선거 증거를 잡았으면 이제 조만간 다시 2차 계엄령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SBS 단독 보도가 또 떴습니다. 선관위 계엄군 297명 부정선거 의혹 수사 목적으로 투입했다. 반첩부대가 투입됐어요. 정보사죠. 정보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투입이 된 거야. 297명이 싹싹 뒤졌겠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준비된 게 아니라 적어도 작전 시작은 3개월 전부터 준비한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 내용들은 거의 1년 전부터 수집을 해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일단 기사를,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가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대한 포렌식 감정을 통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한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2020년 4.15 총선을 계기로 일파만파 확산한 전산 조작에 의한 당락 바꿔치기 논란이 단지 의혹이 아닌 실제로 존재했음을 국가가 확인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자,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난해부터 준비됐다는 거예요. 7, 8월에.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7, 8월 합동보안 점검 당시 중앙선관위에 대한 서버 포렌식을 통해서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당시에는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버 점검을 한 뒤에 해킹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보완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국가정보원이.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그 당시에 일단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를 국가정보원이 다 입수를 한 거야.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왜 지금 계엄령을 발동해서 서버를 다시 압수했을까?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서버를 찾아서 포렌식을 해서 이거 보니까 숫자가 안 맞네.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민주당은 올리고 국민의힘을 뺐을까? 이거는 확인한 거야. 너무나 충격적이지. 이걸 당시에 국정원이 발표를 했으면 아마 또 국정원이 조작을 했다 지랄을 하면서 연병을 떨었을 거라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겠죠. 이러이러한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광훈 목사님이나 시민단체가 준 자료와 그리고 국정원이 취합한 자료가 거의 유사점이 많이 발견된 거야. 그리고 실체적인 증거가 지난해 7월, 9월 합동 점검 당시에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 기사를 좀 더 읽어야 돼. 이건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은 이 같은 포렌식 결과를 대통령실에 긴급 보고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처럼 자, 이런 상황에 아주 정통한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와 만나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국정원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못했고 이 보고를 받은 대통령실은 검찰에 사건을 즉시 이첩하지 않았다. 너무나 충격적인데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조작이 되었다. 국정원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이 사실 유명무실해져 대통령이 보고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맡기려 했는데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쥐고 있었던 거야. 그럼 그게 왜 쥐고 있었는지를 여기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막았을 것이다. 당연히 막았고, 그리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도 선관위가 거부했어요. 현행 제도는 대법관과 각급 법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선거부정 의혹 커넥션에는 법관들도 연루돼 있다. 알죠? 노태악이 대법관인 거. 지금까지 제기됐던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도 법원에 의해서 번번이 기각이 됐다. 자, 여기서 기사에 의문점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 자료가 있는데 왜 검찰로 넘기지도 않고 대통령실이 갖고 있었고, 왜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통해서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을까? 자료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서버를 통해서 보는 기록도 있겠지만 이외에 서류나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게 있었다는 거죠. 그날 관리 책임자가 누구였는지, 또 출력물의 조작은 없었는지, 더 나가서는요, 이것들이 다른 데다가 서버 안에 있는 자료 말고 숨겨놓은 자료가 있는지, 즉 이런 걸 하려면 뭔가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연락망이 있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려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조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과 증거, 서류, 각종 파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압수수색해서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관리하던 컴퓨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그날 일했던 직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움직였다든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건요, 아마도 국정원과 정부, 군이 아주 내밀하게 조사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에 내부자 고발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 내부자 고발 없이 섣불리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압수수색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을 할 때 경찰이 일단 어딜 가든 설계도를 먼저 봅니다. 설계도 보고, 그리고 숨겨진 장소는 없는지, 그리고 어떤 압수물이 필요한지를 며칠 전부터 분석을 해요. 휴대폰 당연히 필요하겠죠. 컴퓨터 필요하겠죠. 그러나 서류를 어디다 넣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계엄군이 들어갔을 때 이미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서류를 숨겨놨는지, 어떤 하드디스크에 파일이 있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고 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거는 내부자의 어떤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초유의 계엄령 발동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뭐 이렇게 하자. 에이, 뭐 이거 필요하니까 좀 서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좀 더 필요한 자료가 있어. 압수수색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어리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정보를 잡았고, 아마 대통령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힐 때는 이미 내부자의 증언까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요. 이거 내부자 없이는 안 돼요. 압수수색도 내부자가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 숫자가 어떻고 뭐 서버가 어떻고 이런 얘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부자. 지금 아마 여러 명의 내부자가 양심선언을 하고 나타날 거예요. 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국정원이 단순한 조직이에요? 이거 부정선거가 있었네? 그래갖고 선관위 직원들 하나하나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간첩도 있겠지만 그냥 억지로 동조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는 짓이 수상한데 계속 관찰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나 감사원이 조사할 때 아마 이 사람들이 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갈 때 절대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들 감사원 감사가 단순하지 않아요.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국방장관 빼놓고는 다 반대했대요. 그만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비서실장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어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얘들 다 간첩이야 이 새끼들아. 그리고 일부러 막 알린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에 수석 하나가 한동훈한테 파국입니다 라고 문자 보내고 민주당에 알리고 국회로 다 모여들게 하고 웃었을 거야 대통령. 새끼들 이미 끝났어 이 새끼들아. 압수수색을 한다는 이유는 내가 거기 지하에 거기 서버에 과거에 오래된 서버 하드디스크를 숨겨놨는데 그걸 좀 갖고 와야 돼. 거기 프로그램이 다 있어. 그걸 갖고 와야 돼. 그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서류가 있어. 조작된 파일들이 있어. 이것만 갖고 오면 끝나는 거야. 이미 내부자 정보로 다 알았어 이 새끼들아. 이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한 윤석열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압수수색을 해서 실패하면 개망신이지 뭐. 개망신이지.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을 한번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주면 또 언론들이 지랄하면서 물탈 텐데 또 한참 시간이 가면서 계속 사건이 변질이 된다고요. 그걸 대통령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고 특수부 검찰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한 사항 몇 가지의 팩트만 가지고 이걸 전반적으로 부정으로 몰아간다면 그 당시에 포렌식 한 게 5%라는 거 아닙니까? 5% 일부만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뭘 하자니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바에는 그냥 100%를 다 그냥 포렌식 해보자 이럴 수도 있고. 자, 그럼 내부자 정보가 필요하다 이거. 그럼 내부자를 설득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시간들, 이런 부분들이 오래 걸렸을 거라고 보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압수수색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하게 거의 99.9%의 확신을 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래서 마지막 스모킹건을 찾으러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 스모킹건을. 야, 무섭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렵고 무서워지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도 딱 나오잖아요. 단독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선관위 계엄군 투입했다. 부정선거 수사 목적이 있었다. 자, 이 자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건 군수사대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이미 이런 전문가들을 아마 방첩부대라든가 부정선거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이미 조직이 됐을 거예요. 조직이 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대통령은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대국민 담화에 나서겠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즉시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